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늘은 롯데케미칼 글로벌 탑을 꿈꾸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일본에 7조가량 되는 히타치 케미칼을 인수하려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상 인수가는 약 6천억엔 정도고요. 우리 돈으로 7에서 8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히타치 케미칼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필름, 그 다음에 리튬이온 전지용 양극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재생의약 제품 등을 생산하는 100년이 넘는 기업이다. 특히 음극재 시장에서는 1위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 자산이 8조 원 정도 되고 순이익이 3,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히타치 케미칼 재무 현황을 보시면 매출도 한 7조 가까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총자산도 한 7조, 순이익은 3천억 정도. 그래서 17년, 18년 크게 변동이 없는 영업이익률이 5% 정도 돼 아주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롯데케미칼과 합병한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10% 이상의 영업이익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롯데케미칼이 히타치케미칼을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은 첫째 이제 자산을 키우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는 산업인 2차전지 소재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히타치케미칼은 음극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2차전지 소재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새로운 동력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히타치케미칼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 지금만의 상황이 아니고 심동빈 회장이 경영의 주도권을 잡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롯데그룹의 산업 영역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15년도 기사인데요. 그때부터 11년간 14조 원의 37개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2004년 이후부터 M&A가 37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조 원 정도를 썼고요. 1조 이상 규모도 4건이나 된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의 히타치케미칼 인수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의 장기적인 전략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2004년 롯데정책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룹 경영 일선에 나섰다. 11년 동안 적극적인 M&A를 추진하여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대표적인 게 GS 리테일 백화점 마트 부문 인수, 말레이시아 석유화학업체 타이탄 인수, 하이마트 지분 인수, 렌터카 업체 KT 렌탈 인수 등이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수 합병이 삼성 SDI의 케미칼 사업 부분을 인수한 것입니다. 2015년에 삼성 SDI는 케미칼 사업 부분을 분할해 신설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지분 전량을 롯데케미칼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삼성 SDI가 케미칼 회사는 아닌데요. 그 전에 삼성 SDI가 삼성정밀화학을 인수하고 나서 롯데케미칼에게 매각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삼성 SDI는 케미칼 사업 부분 지분 90%를 즉시 매각하고 10%는 3년 후에 넘길 예정이었다. 이 10%도 나중에 결국 매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 매각 금액이 2조 5천억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인수합병이 롯데케미칼 100% 자회사인 롯데첨단소재 합병을 공식화했다. 앞부분에 말씀드린 롯데첨단소재는 2016년 롯데그룹과 삼성그룹의 화학 빅딜에서 롯데그룹으로 넘어온 회사다. 전신은 삼성 SDI의 케미칼 부분이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삼성에서 받은 화학사업부를 전부 다 롯데케미칼이 합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롯데, 삼성 간의 인수합병에 대한 타임라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15년 10월에 롯데화학 계열사 인수 결정하고 16년 4월에 첨단 소재 인수가 완료됐죠. 그리고 19년 7월 30일 날 SDI 보유 10% 지분도 최종 100%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 1월에 롯데 첨단 소재 흡수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인수 합병을 완료한 후에 그 다음의 과정이 전지 소재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히다찌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롯데 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PC 소재의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3위권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합병을 통해서 제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고객의 니즈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매출 수준도 기존 10조에서 롯데 첨단 소재에 한 3조 정도의 매출이 더해져서 향후 매출이 13조 원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익률만 보장된다 그러면 추가의 주가 상승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 총계가 18조 원 정도로 성장하게 된다. 자, 롯데케미칼 외형적으로 성장한다. 자, 기존 10조에서 첨단 소재 3조 해서 13조가 된다. 그래서 자산도 합쳐져서 18조 정도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 롯데케미칼의 최대 주주 및 주식 소유 현황을 한번 보시면 자, 롯데 지주가 23% 정도 가지고 있고요. 롯데물산이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홀딩스가 9%. 이게 이제 특이한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최대 주주인 롯데 지주의 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지주 같은 경우에는 신동빈 회장이 11%, 신격호 회장이 14% 정도 되죠. 자, 지금 이제 신격호 회장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신동빈 회장이 롯데케미칼을 주도한다라고 보는데요. 자, 하지만 향후 이제 신격호 회장의 지분이 누구한테 넘어갈 것이냐, 현재로는 당연히 신동빈 회장한테 넘어갈 건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롯데케미칼 부분에서도 이 롯데물산하고 홀딩스는 일본 쪽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변경 전에는 롯데물산이 최대 지주였는데 최근에 롯데 지주의 물량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롯데물산과 롯데홀딩스의 물량은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롯데 지주의 지분을 좀 더 높이고 신격포 회장의 지분도 신동빈 회장이 받아야지 그 롯데케미칼의 지분 구조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롯데그룹의 하여튼 이 지분 현황은 좀 복잡해서 롯데그룹을 투자할 때는 상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롯데가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자금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자, 16년에 당시에도 공모채 6천억을 조달했다. 11년에 5천억의 회사채도 발행했고 14년도에 6,500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그래서 이제 삼성과의 빅딜 이후에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조정됐었다. 어떻든 인수 합병을 통한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채 만기가 계속 돌아오죠. 하지만 이제 현금성 자산 역시 한 3조 정도의 여유가 있다, 아직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금원이 일본계 은행에서 자금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행이 이제 미즈호 은행인데요. 그리고 미즈호 은행에서 주관한 회사채는 모두 AAA 등급의 금리로 발행됐다. 미즈호 은행으로부터 특급 배우를 받는 것이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입금 금리가 3%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미즈호에서는 2.9%로 받고 있다. 미즈호 은행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즈호 은행은 일본에서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대형 은행입니다.
글로벌하게도 5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한국에 있는 은행보다는 더 큰 규모의 대형 은행입니다. 자, 이런 은행이 롯데그룹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인수합병의 자금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재무구조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16년에 1조 8천억, 17년도에 2조 2천억, 최근에 좀 나빠지고 있죠. 1조 1천억. 하지만 조 단위의 이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최근 분기를 보시면 18년 12월에 654억이 가장 최저에서 지금 현재 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19년 이후에서부터는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자, 19년 9월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현재 8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PBR 0.63배로 다소 좀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아까 실적 알려드렸지만 최근에 좀 나빠졌죠. 그래서 주가도 현재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점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죠. 자, 연봉 기준의 장기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2000년 이후부터 지금 상향 턴을 했죠. 그래서 11년도에 47만 5천 원에 고점이 나왔다가 지금 바운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2015년도 저점 지점과 비슷한 형상으로 향후 실적만 좋아진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코스피 종합과의 연계를 보시면 현재 지수에 추정돼서 특별하게 지수보다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LG화학과 비교를 해보면 LG화학 대비 좀 더 하락이 된 상태죠. 그래서 종합화학기업으로서 LG화학이 롯데케미칼보다는 좀 더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들이 롯데케미칼을 어떻게 보느냐를 보시면 2016년 삼성에서 케미칼 사업 부분 인수합병에서 지분율이 좀 급증했죠. 그리고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현재 내려왔지만 외국인 지분율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향후 전망을 크게 좋게나 크게 나쁘게도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한 40% 정도 이상 올라준다 그러면 향후 주가가 4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글로벌한 종합케미칼 회사들의 랭킹인데요. 지금 현재 1위가 독일의 바스프라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듀폰, 그 다음에 포모사, 엑슨모빌, 미쯔비시 케미칼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LG케미칼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한국에서는 화학회사로는 LG케미칼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다음이 롯데케미칼로 22위권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이 38위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향후 LG화학과 비슷한 수준 글로벌 탑 10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목표일 것으로 봅니다. 히다치 케미칼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부분은 글로벌 케미칼 회사들의 전략을 현재 볼 수 있는데요. 기업들의 분포도로 보시면 그 석유 주유소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석유화학 소재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소재 부분, 그 다음이 최근에 각광받는 배터리 부분, 향후 전망이 좋은 바이오 부분, 이런 식으로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스프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석유화학에서부터 바이오까지 지금 전 영역에 걸쳐서 3영역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LG화학 경우에도 최근에 바이오 부분을 인수했죠. 그리고 배터리 부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실은 LG화학의 중심은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이 부분으로 점점 이동을 하려고 하는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재 메인이 주유소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배터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권의 이제 회사들의 전략을 보시면 당연히 롯데케미칼도 현재 석유화학하고 소재 부분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그리고 향후에 배터리하고 바이오 부분을 진출하기 위해서 히다치 케미칼을 인수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결국 히다치 케미칼을 인수하고 난다 그러면 히다치 케미칼을 인수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위의 회사들의 전략을 보시면 당연히 배터리 부분으로 진출하고 1차, 그 다음으로는 향후 바이오까지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의 포트폴리오가 일단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까지는 바이오 부분까지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 외형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관련된 것도 이런 방향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은 원래 백화점 호텔 같은 그 일반 소매 매출이 절대적인 회사였죠. 근데 하지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아마존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쿠팡 같은 회사들의 출현으로 현재 소매 사업 구조가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롯데도 변신을 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롯데그룹은 현재 소매 유통 비중을 축소하는 것 같은, 축소한다기보다 추가의 투자는 하지는 않고 현재의 자금원을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로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케미칼을 롯데의 미래로 지금 현재 보고 있고, 사실 실적도 지금 롯데그룹에서는 가장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한국의 LG화학, 글로벌하게 바스프, 독일의 바스프 같은 회사를 목표로 2차전지 배터리 부문, 그리고 향후 바이오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글로벌 종합 탑10으로 진입해서 바스프, 다우, LG화학의 사업 영역으로 향후 진입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향후에 하나둘씩 이루어진다 그러면 롯데케미칼의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롯데그룹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롯데케미칼의 전략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